선행적인 방법은 필요한 것과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정보들을 교환해 가지고 그 전체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DSDB, OLSR 두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두 가지 기법의 차이점은 각 노드가 어떤 정보를 유지하냐가 차이가 있죠. 하나는 거리 정보를 유지하고 하나는 모든 노드들의 이웃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전체 토폴로지를 자기가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그 토폴로지 이용해서 필요할 때 경로를 찾을 수 있죠.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제 반응적인 방법들은 항상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노드들이 어떤 특정 노드의 정보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하고 받는 방법이죠. 따라서 매번 메시지를 보내야 될 때는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그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AODB는 라우트 똑같아요. 뒤에 설명될 DSR도 똑같은데 필요할 때 라우트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 라우트 리퀘스트 메시지는 어떻게 가요? 어떤 통신 방식? 플러딩 방식으로 쭉 가죠. 그러면 망에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목적 노드가 있으면 그 목적 노드가 라우트 리플라이를 보내옵니다. 그럼 그렇게 보내오면 그 처음으로 도달하는 애들을 기준으로 처음에 도달하는 라우트 리퀘스트도 마찬가지고 라우트 리플라이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도달하는 기준으로 경로 설정을 하는 거죠. 플러딩 마찬가지 한 번 보내고 한 번만 보내죠. 여러 번 수신하더라도. 그래서 처음에 오는 애들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트 리퀘스트를 보내고 라우트 리플라이 받는데 AODB도 마찬가지죠. DSR도 마찬가지인데 꼭 목적 노드가 답변 안 할 수도 있죠. 목적 노드가 답변을 안 하고 중간 노드들도 목적 노드까지의 어떤 정보를 알게 되면 대신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안을 생각하지 않고 최적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 경로로 실제 메시지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경로를 설정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메시지 보냈을 때는 그 경로로 가는 게 정상이겠지만 노드가 빠르게 움직였다든지 노드가 문제가 생기면 그 경로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라우트 에러 메시지들을 이제 그 뒤로 보내가지고 그 갖고 있던 정보들을 수정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라우트 리퀘스트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유지하는데 이거는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건 아니고 어떤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라우트 리퀘스트 보내지 않고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다. 근데 AODB는 거리 기반이기 때문에 각 노드가 유지하는 정보는 목적 노드까지 홉수가 얼마이고 그 목적 노드로 보내려면 내 이웃 중에 누가 중계를 해야 되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메시지 보내면서 네가 보내라고 이제 해주면 걔가 또 보내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AODB고 DSR은 똑같이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AODB는 거리 정보만 계속 가죠. 그리고 그 전 노드가 뭔지만 가는데 얘는 가면서 계속 붙어요. 노드 정보가 붙습니다. 그러면 쭉 가면 목적 노드까지 도달하면 A로 가려면 EDCA 경로가 쭉 다 확보가 되는 거죠. 두 개의 차이를 알겠죠? 하나는 거리 정보만 유지하고 DSR은 전체 정보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전체 정보를 유지하면 얻어지는 이점은 뭘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단점은 뭘까요?
AODB랑 비교해 보면 단점은 뭘까요? AODB와 비교해 보면 이 메시지들은 가변적이죠. 얘는 늘 늘어나고 줄고 뭐 이러잖아. 근데 AODB는 딱 고정되어 있죠. 뭐만 바뀌면 돼. 홉 카운트만 계속 증가하면 되죠. 그러니까 필드가 딱 그 패킷 사이즈가 딱 고정돼서 쭉 가면 돼요. 정보만 약간 변경하면. 근데 얘는 계속 붙는 거야. 보니까 늘어나죠. 그게 단점일 수 있는데 장점은 뭘까요? 이렇게 전체 정보를 얻으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뭘까요? 목적 노드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AODB에서는 목적 노드에 하나의 라우 리퀘스트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라우 리퀘스트가 여러 개 도착하죠. 근데 여러 개 도착을 했을 때 그걸 보고는 뭘 판단할 수 있어요? 경로가 여러 개 있구나. 그런데 뭐만 알아? 홉수만 알죠. 그 경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얘는 여러 개를 받는데 여러 개를 받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는 애 저렇게 오는 애 뭐 이렇게 하는 애 여러 개를 받습니다. 플러딩 되니까 여러 개를 받는데 경로 정보가 전체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게 판별하기가 어때요? 뭔가 정보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고 싶은데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AODB는 최소화시켜 놨기 때문에 목적 노드가 여러 값들을 받아봐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DSR은 여러 정보를 전체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뭘 활용할 수 있냐면 라우 리플라이를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여러 다른 경로로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특정한 하나의 경로로 보내면은 그 메시지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걸 보장할 수 있을까요? 보장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 경로로 보내면은 그만큼 도달할 확률은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그 도달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낸다고 쳤을 때 어떤 경로를 보내야 그 확률이 높아질까요? 이 각각 3개 경로를 보냈다. 그럼 각각의 경로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 겹치지 않아야 되겠지. 겹치면 의미가 없죠. 그 겹친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3군데 보내봤자 다 실패할 거 아니야. 그러면 AODB에서는 여러 개가 오더라도 얘가 겹치는지 어떤 노드가 중복되는지 링크가 중복되는지는 판단이 못해요. 근데 DSR은 이 전체 정보가 가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가 있냐? 없네. 이런. 그래서 이 DSR은 이런 특징 때문에 여기 노트에는 없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다중 경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 경로를 확보할 때 용어를 내가 정확히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네. 근데 이게 맞을 거예요. 노드 디스조인트라는 개념이 있고 링크 디스조인트 맞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지. 기대가 안 되고. 그럼 얘로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일 텐데 우선 얘를 기준으로 놓고 봅시다. 얘를 기준으로. 그러면 요 경로는 요 빨간 경로랑 노드가 하나도 안 겹치죠. 노드가 하나도 안 겹쳐요. 그 다음에 요 경로는
노드는 겹치죠. 노드는 겹치는데 링크는 안 겹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중 경로를 쓰면, 그러니까 이런 애는 제일 안 좋은, 요거랑 같이 쓴다 그러면, 요 빨간 거랑 같이 쓰면 여기가 뭐예요? 링크가 겹쳐버리죠. 그럼 여기가 문제가 되면 일로 보내나 둘 다 실패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노드 디스조인트가 좋겠죠. 그렇죠? 일루도 하나 보내고 일루도 하나 보내면 얘가 실패해도 얘가 가겠지. 어? 둘 중에 하나는 간다고 하면 뭐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나마 얘보다는 조금 더 얘가 문제가 되면 안 가겠지만 이 링크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좀 더 나을 수는 있죠. 얘보다는 링크가 겹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중 패스를 쓰고자 한다. 멀티 패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를 찾는데 가장 옵티멀에 하나만 찾아서 쓰는 게 보통의 우리가 라우팅인데 멀티 경로를 찾아가지고 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요. 그럴 수가 있겠죠. 필요하면, 중요하면. 근데 그렇게 활용하고 싶을 때 AODB는 된다, 안 된다? AODB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노드 디스조인트인지 얘는 오면 마지막으로 얘가 왔고 얘가 오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ODB에서는 다중 패스를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DSR에서는 다중 패스가 설정이 돼요, 안 돼요?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설정할 때 어떤 경로를 설정해야 되냐면 노드가 안 겹친 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최소한 링크는 안 겹치는 패스들을 써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게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워치돔 말고 그 다음 나왔던 게 패스레이터죠. 그렇죠? 패스레이터는 노드들의 그 평판을 이용해 가지고 그 홉수보다도 다른 걸 이용해서 신뢰도를 이용해서 패스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DSR에서는 쭉 여러 개를 받아서 즉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한 5-6개 받아보고 뭔가 쭉 판단을 해가지고 중첩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애들이 더 신뢰가 높은 애들을 위주로 패스를 찾아가지고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으면 좀 더 여러 가지 뭔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정보는 많이 주는데 정보를 많이 교환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넘어가서 주지만 이런 정보나 아까 패스레이터 같은 걸 활용하기에는 DSR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좋을 수 있는지 이제 좀 이해됐죠?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둘 다. 필요할 때 라우 리퀘스트 보내고 목적 노드가 라우 리플라이 보내고 그래서 패스 설정하고 또 중간에 있는 노드들이 알면 대신 대답해주고 메시지 보내다가 문제 생기면 라우트 에러 메시지 보내서 다시 철거나 다른 경로로 가게끔 할 수 있죠. 이 경우에도 멀티패스 설정해 놓으면 매번 쓰는 게 아니라 해놨다가 하나가 안 되면 또 라우 리퀘스트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ZRP는 혼합하는 거예요. 혼합. 선행적 방법과 반응적인 방법을 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섞냐면은 가까운 애들은 선행적, 먼 애들은 반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본 원리는 이해되죠? 가까운 애들은 왜 선행적으로 할까? 선행적으로 한다는 거는 필요가 없어도 주기적으로 메시지 받는다는 거죠. 근데 가까운 애들만 선행적으로 한다는 것은 가까운 애들끼리만 뭘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가까운 애들끼리. 그러니까 가까운 애들끼리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그 여파가 전체에 미치진 않죠. 근데 기본적인 OLSR이나 선행적인 방법들은 한 명이 원래 정보를 보내면 플러딩돼서 모든 애들한테 가야 돼요. 그건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 ZRP에서는
요 안에서만 플러딩이 되는 거지. 그치? 어떤 영역들을 잡아놓으면 그 영역 안에서만 플러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비용이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너무 먼 애까지 하면 전체 비용이 커지니까 먼 애는 반응적, 가까운 애들은 선행적으로 한다. 근데 이 가까운 애들을 할 때 원오프는 이미 아는 거죠. 헬로우로. 그리고 투옵도 헬로우 메시지에다가 이웃점호 넣으면 금방 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투옵까지 선행적으로 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ODB나 DSR도 투옵까지는 이 ZRP처럼 하면 되고, 실제 얘네들이 계산해 봤더니 투옵 조금 넘어가요. 제일 옵티멀한 게. 그러니까 투옵은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새로운 거 안 해더라도 3옵까지 해도 이제 상황이, 근데 3옵이 넘어가면 혼합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지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투옵까지는 선행적인 방법, 그 이상은 반응적인 방법을 쓴다 그러면 이 노드 입장에서는 투옵에 있는 애들은 경계 노드라고 합니다. 경계 노드. 경계 노드. 그래서 이 경계, 주변 노드, 그래서 영역 경계에 위치한 이 주변 노드를 이용한 경계 캐스팅 방식을 쓰는데, 그 얘기는 내가 반응적인 방법으로 D한테 보내고 싶을 때에는 그 요청을 이 안에 있는 애들한테는 하는 건 아니고 이 경계에 있는 애들한테만 해요. 그럼 얘는 또다시 경계에 있는 애들한테만 해요.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애들, 그 경계에 있는 애들한테 너 D 아니? 그럼 걔가 또 D 아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ZRP는 경계, 그 선행적인 방법과 반응적인 방법을 같이 섞는 거. 가까운 데는 선행적, 먼 데는 반응적인 방법을 쓴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클러스터 기반은 전체 네트워크를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그 안에 그 클러스터 중에 특정한 노드를 클러스터 헤드로 선정합니다. 클러스터 헤드. 그러면 다른 애들은 편하고 클러스터 헤드는 좀 더 많은 짐을 갖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반 노드는 오직 클러스터 헤드까지의 경로만 유지하면 되고, 내가 뭔가 내 클러스터 내에 있지 않은 애들은 클러스터 헤드가 책임지고 통신합니다. 근데 이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클러스터 헤드는 되게 파워풀한 애라서 다른 애들이 원오프 갈 때 얘는 저기 멀리 있는 클러스터, 다른 클러스터에까지 직접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어떤 그 망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무조건 그 주변 노드든 클러스터 헤드한테 보내면 되고, 클러스터 헤드는 다른 클러스터 헤드한테 보내면 전파가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애동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노드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진다. 즉 그 얘기는 클러스터 헤드라고 해서 뭔가 파워풀한 애가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 애들, 똑같은 비슷비슷한 애들들이 똑같은 장치를 갖고 애드옥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애들들이 평생 클러스터 헤드를 하게 되면 그 노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특정한 애들이 특정한 역할을 계속해. 그럼 걔가 죽으면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걔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뭐가 소모돼요? 배터리가 소모되겠죠. 더 많은 일을 하니까. 그러면은 클러스터 헤드를 순환해야 되는 거지. 주기적으로. 클러스터 헤드를 나 지금 너무 고생했으니까 다음 반장은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클러스터 기반 라우팅을 할 때 필요한 게 헤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누가 헤드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크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제 그 두 개가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파워풀한 애인가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따지는데, 보통은 클러스터 헤드가 파워풀한 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특수한 환경이고, 일반적으로는
다 동일한 애들이 돌아가면서 클러스터 헤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클러스터 헤드 선정하는 알고리즘만 잠깐 소개를 하면 복잡하니까 다른 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아이디 기반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디 기반 한다는 거는 다 헬로우 한 다음에 제가 아이디가 제일 작아 번호가 그럼 네 해 하는 거예요. 그럼 너가 이제 할 능력이 안 되면 그 다음 번호가 하고 이런 식인 거고요. 또 하나는 헬로우 메시지 주고받으니까 너 봤더니 네가 이웃이 제일 많아. 네가 더 중앙인 것 같아. 네가 해.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걸 뭐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면 여러 가지 방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서는 투홉을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를 클러스터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요 8번, 1번, 6번이 클러스터 헤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정보를 주면서 누군지 아닌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내 이웃은 1번, 4번, 6번인데 1번은 헤드고 6번이 헤드다라는 걸 주면 1번 입장에서는 6번 헤드한테 주려고 그러면 2번을 통해서 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형태로 클러스터 헤드를 하면 이제 이런 이웃 정보만 주고받아서 이제 그 라우팅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이 11번한테 보내면 1번한테 보내는 거고 1번이 판단해서 8번하고 6번한테 보내면 8번이 또 11번한테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세한 거는 좀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이렇게 생략을 하고 어쨌든 클러스터 기반은 전체 네트워크를 클러스터로 어떻게 나눠 가지고 거기에 클러스터 헤드라는 걸 두고 클러스터 헤드가 좀 더 다른 노드보다 많은 책임을 갖는 방식. 그런데 특정한 애가 평생 클러스터 헤드는 할 수 없는 거다. 왜? 애독이고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기반 라우팅. 위치 기반 라우팅은 뭘 쓰는 거예요? GP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노드가 목적 노드의 위치를 알게 되면 내 좌표를 알고 상대방의 좌표를 아니까 그쪽 방향으로 뻥 쏘면 돼요. 그쪽 방향으로 쭉 보내면 돼요. 그때 뭐 가까운 애, 먼 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목적 노드로 보내고 싶을 때 그 목적 노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해주는 게 위치 서비스입니다. 위치 서비스. 그러니까 위치 라우팅, 위치 기반 라우팅 하려면 위치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쟤 어디 있어요? 조지 교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지 교수님의 좌표를 나한테 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좌표 방향으로 메시지를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서비스인데 위치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위치 서버가 있어야 되죠. 위치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조지 교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 서버가 조지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면 내가 그쪽으로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독이에요. 애독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노드로 우리가 거기다 서버를 뭔가 하나 갖다 줘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그 애독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다른 노드에 뭘 해줘야 돼? 위치 서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애독 노드들이면 여러분들은 일반 노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위치 서버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럼 위치 서버는 어떻게 다른 친구의 위치를 알까요? 최수 교수가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 이런 식이에요. 위치 갱신. 그러니까 노드들은 어떤 위치 서버가 있으면 그 위치 서버한테 뭘 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줘요. 근데 이 경우에는 더욱 명확한 게 자기 좌표가 별로 안 변했으면 바꿨다고 얘기할 필요 없고 자기가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만큼 기존 위치에서 내가 이전에 통보했던 위치에서 벗어나면
새로 통보하는 거예요. 위치 서버한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거지. 이게 위치 서버고, 한글도 이제 못 써. 위치 서버. 노드. 목적 노드. 소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주기적으로 서버한테 자기 위치를 알려요. 그러면 얘가 얘랑 통신하고 싶으면 여기 가서 물어봐. 그럼 얘가 대꾸를 해요. 그럼 이렇게 통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어도 여기 갔다가 와야 되지. 그렇지? 얘가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원오프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원오프가 아니라 그러면 아주 가까운 데 있어도 저 멀리 있는 위치 서버까지 물어봤다가 정보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 서버를 어떻게 구성할까? 위치 서버를 노드들이 해야 돼요. any 네트워크 전체 노드의 수일 때 우리는 애드옥은 무슨 구조? 대칭 구조다. 대칭 구조라는 것은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애만 하면 걔가 죽으면 게임 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치 서버 수와 각 서버에 유지한 노드 수를 한번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N1. N1이라는 거는 서버, 모든 애들이 위치 서버 하는데 각 애들은 다른 특정한 애들 한 명 것만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물어보려면 매번 그거한테 가야 되지. 이건 가용성이 별로 안 좋죠. NN. NN이라는 거는 이게 그 OLSL 같은 거죠. 다른 모든 애들의 위치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일까? 갱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렇죠? 얘는 매번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애한테 플러딩 해가지고 나 여기 있어 라고 내 좌표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대안은 1N은 아니겠죠. 위치 서버 하나만 두고 얘가 N개를 유지한다? 그럼 얘가 죽으면 게임 끝이니까 안 될 거고. 그러면 이런 방식. 전체 노드 중에 이건 N이 다 될 수 있는데 일부 애들이 위치 서버 역할을 하고 각 애들은 어떤 일부 애들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대칭 구조이니까 모든 애들이 어떤 일정한 애들의 뭘 해주는 거예요? 위치 서버 역할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위치 기반에서의 그 위치 갱신 요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플러딩 기반, 랑데뷰 기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요즘은 랑데뷰 기반을 쓰니까 그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플러딩 해가지고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얘한테 준다. 그래서 정적 기반은 얘가 줘야 되는 데가 정해져 있는 거고 동적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 서버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홈 지역하고 XYLS라는 방식이 있는데 보고 나면 되게 심플한 방식입니다. GLS는 좀 스킵합시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홈 지역하고 XYLS 방식만 설명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네트워크를 이런 격자로 나눠요. 전체 네트워크를. 뭐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각 노드는 우리가 통신한다는 것은 상대방 아이디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조차 모르면 통신이 안 되는 거니까 아이디는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목적 노드랑 통신하고 싶어. 그럼 목적 노드의 아이디를 알죠. 그럼 목적 노드 아이디를 어떤 함수에 뻥 넣어요. 함수에 넣어요. 그 함수에 넣으면 그 함수의 결과는 이 격자 중에 하나로 요 정사각형 중에 하나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의 아이디를 해시했더니 함수에 넣었더니 요로 매핑이 됐어. 그럼 요 구역이 뭐가 되냐면 얘의 홈 지역이라고 그래요. 진짜 홈은 아니고
하나를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균일하게 애들들이 하나의 홈에 가지게끔 하죠. 그러면 항상 나는 얘가 어딘지 알고 싶으면 걔 아이디를 함수에 넣으면 뭐가 나와? 이 격자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이 네모난 것 중에. 그럼 그쪽으로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은 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왜? 얘는 정기적으로 여기다 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정말 재수 없으면 노드가 하나도 없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홈 지역을 옆에 4개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마지막 애가 나오게 되면 갖고 있던 정보를 다른 애들한테 주고 이렇게 확대하는 방식을 써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정해져 있죠. 어떤 애가 통보하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를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야 되는 데가 늘 정해져 있고, 나는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내가 서비스, 위치 서버, 누구의 위치 서버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진 거죠. 내가 여기 있으면 얘의 위치 서버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이 홈 지역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XYLS는 이것도 정말 간단한 수학인데, 우리가 수직, 수평, 선을 그으면은 항상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게 XYLS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치 갱신은 수직 방향으로 해요. 내가 이렇게 이동하면 이쪽으로, 양 위쪽으로 보내. 그럼 요랑 수직에 있는 애들들은 내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애들 물어보고 싶으면은 내가 어디든지 간에 옆으로 물어보면 돼요. 수평으로. 그러면 항상 만나는 데에서는 뭘 갖고 있어요? 얘의 정보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요청과 그 갱신이 어떻게든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 정해지는 방식이 구역을 정해놓고 하는 수도 있고, 구역을 정해놓지 않고 이제 이런 방식을 써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동적이고 얘는 정적인 방식이에요. 왜? 위치 서버 위치가 안 바뀌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 서버가 바뀌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이제 노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재수 없으면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폭을 약간만 조절해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로 쭉 보낼 때 양옆으로 뭐 1호프씩 가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한 노드씩 쭉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한 3개 노드씩이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약간씩 움직이더라도 이제 얘도 오면 한 양옆으로 퍼지니까 충분히 서비스가 아주 이렇게 갑자기 왕창 애들이 일로 몰린다든가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군데군데 다 분포되어 있으면 이 방법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치 기반 라우팅에서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이슈냐면 위치 서비스하는 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애드옥이기 때문에 노드들이 뭔가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애들이 노드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서버를 두겠죠. 서버를 두고 모든 애들 거기다가 자기 위치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가 물어보면 받아오면 서비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위치만 알면 그 방향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 애드옥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방식들을 보완해내는 겁니다.